자, 종단 기울기는 설계 속도 시속이 40, 30, 20km 시속이 그럴 때 종단 기울기 괄호 열고 순 기울기 가로 닫고 일반 지형은 7% 이하 그리고 40km일 때는 7% 이하 30km일 때는 8% 이하 20km일 때는 9% 이하 특수지형은 10%, 12%, 14% 수치를 반드시 외우고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는 연산법으로 외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비고란에 또 반드시 써야 될 것이 18% 범위입니다. 지형 여건상 특수 지형의 종단에 기울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지형 여건상 특수 지형의 종단에 기울기 기준이 어려울 때입니다. 만약에 요철이 심하다든가 임도 종단 구배가 5%, 5%쭉 가다가 불가피하게 6%, 7%가 아니고 8% 올라가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될 때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묘지가 나와서 측량을 설계할 때 뒷바퀴로 갔다가 한 10번 간 다음에 다시 와야 되는데 그냥 그 묘지를 갖다가 싹 돌려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죠. 잘못하는 경우지만은 그럴 때 그러니까 지형 여건상 특수 지형의 종단 기울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암 지역을 갖다가 100m 앞에 보이니까 피해서 가야 되겠다 이럴 경우 노면 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노면 포장을 해야 되죠. 경우에 대해서 종단 기울기를 18%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약간 세게 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경사가 센 데는. 노면 포장을 반드시 해야 되죠. 자, 소괄호 2번 횡단 기울기. 옆으로 보는 기울기입니다. 횡단 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포장을 하지 아니한 노면, 쇠석, 자갈을 부설한 노면의 경우에는 포함한다. 경우에는 3 내지 5%, 횡단 기울기는 3 내지 5%, 포장한 노면의 경우에는 포장을 아니한 노면의 경우에는 3 내지 5%, 답안을 쓸 때 써줘야 되죠. 포장한 노면 1.5에서 2% 이렇게 써줘야지 수치를 써야지 점수가 납니다. 소괄호 3번 합성 기울기. 합성 기울기는 용어에서도 합성 기울기란 이렇게 점수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합성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합성 기울기는 종단 기울기, 합성 기울기를 합한 기울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성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써줘야 점수가 나옵니다. 자, 3번 합성 기울기. 합성 기울기는 12% 이하로 한다. 다만 현지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5%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럼 답안을 쓸 때 소괄호 3번 합성 기울기 12% 이하.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할 때 15% 이하로도 할 수 있다. 정석이 12%인데 15% 이하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면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8%까지 할 수 있다. 실제 현지 임도 측량을 갈 때 또 시공을 할 때 18%라는 것은 엄청 센 것이고요. 종단 기울기도 7, 8%라는 것은 엄청 센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불 방지 임도 시설 기준에서는 이런 소항목에 대한 수치를 반드시 퍼센트를 정확히 써줘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명심하십시오. 종단 곡선, 설계 속도, 시간당 시속 40km일 때 종단 곡선의 반경은 450 이상, 종단 곡선의 길이는 40 이상. 자, 비고 포장도로가 아닌 곳으로서 종단 기울기가 대수차가 5%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번 종단 곡선은 포물선 곡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포물선 곡선 방식. 노면의 시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수치를 반드시 보십시오. 노면은 안반 지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가 완료된 후 진동 롤러로 다져야 한다. 진동 롤러로 다져야 한다. 진동 노면은 안반 지역인 경우를 안반 지역에는 진동 롤러를 다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토사 지역에만 진동 롤러를 다져야 된다. 다만 진동 롤러 다짐이 필요 없는 단단한 토질인 경우에 하나여 불도저, 굴착기, 궤도식 0.7 이상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수치 반드시 써주십시오. 2번 노면의 종단 기울기가 8%를 초과하는 사질 토양 또는 점토질 토양인 구간과 종단 기울기가 8% 이하인 구간으로서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쇠석 또는 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한다. 반드시 써야 됩니다. 3번 임도 노선의 굴곡이 심하여 시야가 가려지는 곡선부에 반사경을 설치하며
제가 이제 작년에도 감리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이제 설계 감리하고 있는데요. 곡선부에 반사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설계 시공하시는 여러분들 반사경의 지름을 80cm로 하지 마십시오. 1m로 되어 있는 반사경을 해야지 소방차, 산불 임도를 지나가는 소방차, 그리고 우리 진화 차량들이 좌석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기 쉽게 반사경의 폭이 80cm 말고 1m짜리를 갖다가 한 곳에 두 군데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왜? 서로 오는 차량끼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토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길이가 길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 길이 두께 부에는 길 어깨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간의 길 어깨 부에는 위험 표지, 경계석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다. 위험 표지판은 우리 도로공사할 때 세모로 위험 표지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 표지판도 있고요. 또 국유림관리소라든가 지자체 산림과에서 여기는 그럼 위험 표지판은 어떻게 할까요? 경계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드레일은 목재로 할까요? 철제로 할까요? 뭐 2단으로 할까요? 1단으로 할까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뭐 가드레일 한다면 노폭이 5.5m가 안 나오는데 가드레일 한 부분에는 6.5m로 노폭을 한다면 해야 되겠죠. 이런 의논을 공사감독관, 감리원,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서 충분한 토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항에 가나다라 마바 4 옆도랑 배수구의 설치, 옆도랑과 배수구의 설치는 산불 진화 인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가라 1번 옆도랑, 이거 시험에 반드시 자주 나옵니다. 이제 문제에서 산불 진화 인도의 시설 기준에서 옆도랑 배수구의 설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반드시 나옵니다. 공부 단단히 해 두십시오. 임도는 옆도랑하고 배수가 중요하죠. 물을 갖다가 포집을 해서 모아서 성토면 쪽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니까 무엇보다도 옆도랑과 배수구의 설치가 중요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소가라 1번 옆도랑 옆도랑의 깊이는 수치 써야 됩니다. 30cm 내외로 하고, 내외. 여기서 뭐 이상, 이하 했다가는 채점감들한테 마이너스 됩니다. 옆도랑의 깊이는 30cm 내외로 하고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간 및 능선 부분과 절토 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은 L자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키워드입니다. L자형 상부 지점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노출형 횡단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옆도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L자형 배수시설을 할 때는 아니할 수 있다. 옆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이제 옆도랑에 이제 암이 많이 나오거나 그럴 때에 너무 높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집 수정하고 옆도랑이죠. 측구 사이에 거의 한 1m 높이가 되는데 큰 돌을 2개 쌓아서 뱀도 못 당기고 파충류도 못 당기고 양서리도 못 당기고 노루도 당길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돌 붙임을 바닥 붙임식으로 해서 슬라이딩으로 해갖고 모든 야생동물들이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단 기울기가 급하여 침식 우려가 있는 옆도랑에는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옆도랑에 이제 유수를 이제 완화하는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축구 보호공, 그래서 산돌 쌓기도 하고요. 원형 돌망태로 시공하고 그리고 시생토낭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정을 3가지 써주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명심해서 써주십시오.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 경사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수치 써야 됩니다. 옆도랑을 파지 않고 3 내지 5% 내외로 경사를 주어 수치 쓰십시오. 3 내지 5% 내로 외경사를 줘. 외향 경사를 임도에서 횡단 경사에서 측구 쪽 옆도랑 쪽이 아니고 바깥쪽 외향 성토면 쪽으로 외향 경사를 주어 물을 성토면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 수해 피해 방지입니다. 노면. 이 경우 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30m 내외의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설계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임도의 횡단 계거는 횡단수로를 30m 내외의 간격으로
비스듬한 예각 각도로 설치해서 물을 갖다가 축구 또는 성토면 쪽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소가로 2번 배수구 소가로 가 배수구의 통수 단면은 몇 년 빈도? 100년 빈도 확률 강수량과 100년 빈도 확률 강수량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통수 단면적. 키워드입니다.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그러니까 성토면에서 이제 우리가 성토면이 안정된 데에서는 종단 경사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옆도랑을 파지 않고 3 내지 5% 내로 외양 경사를 주어서 물을 성토면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고 이 경우 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를 30m 내의 간격으로 해야 된다. 배수구는 배수구의 통수 단면적은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과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한 반드시 합리식을 써줘야 됩니다. 계산된 횡단 홍수 유출량의 1.2배 이상입니다. 설계에 설치한다. 수치 반드시 써야 됩니다. 수치 달달 외우십시오. 배수구는 수리 계산과 현지 여건을 감안하되 기본적으로 100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그 지름을 1000mm 이상으로 한다. 이제 산불 진화 임도에서는 다만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의 지름을 8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집수 유역 면적이 적고 합리식에 의한 이제 우리가 유출 개수라든가 최대 홍수랑 홍수 유의를 계산해서 그 수치가 800mm 나오는 데도 있는데 가급적 산불 방지 임도는 산불 진화 임도는 1000mm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집수역 면적이 아주 적을 때에는 800mm도 놓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배수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외압 강도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이상으로 인정된 정품을 써야 됩니다. 라번 배수구에는 유출구로부터 원지방까지 도수로와 물바지를 설치한다. 배수구는 유출구로부터 원지방까지 도수로 및 물바지 설치 이렇게 반드시 키워서 써야 됩니다.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이제 시공 설계하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이제 집수되는데 유입구하고 저쪽에 유출구가 배수관에 붕 떠 있는 데가 많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설치류, 양서류, 기타 파충 이런 것들이 임도의 성토면에서 절토면 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유출구 쪽으로 배수관 붕 뜨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어떤 데 가면 현장 대리인이 이러면 안 될까요? 이런 데 있어요. 무식한 현장 대리입니다. 그건. 종단 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임도를 횡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토사 개거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출형 횡단 개거는 이제 벤치프림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디귿 형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횡단 개거도 있습니다. 때로는 통나무를 갖다가 박피를 해서 깎아서 횡단 개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뭇가지 또는 토속 등으로 배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는 지형에는 배수구 유입구에 유입방지 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사가 걸리고 나뭇가지가 걸릴 수 있으니까 돌이. 소가로 3번 노출형 횡단수로 산불 진화 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30m 내의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취한다. 키워드입니다. 다만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늘릴 수 있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성토면적 끝부분에는 원지방까지 도수로 물바지를 설치한다. 키워드입니다. 이런 거 안 쓰고선 점수가 안 나온다고 뭐라면 안 되죠. 소가로 4번 취수장 설치. 산불 진화의 기능을 맞게 계곡부 소류지에는 산불 진화용 취수장을 설치하고 취수장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갖다 설치한다.
이거를 한 이제 중부지방청, 북부지방청, 남부지방청에 가게 되면은 산불 진화임도 경기도 광주시에 가면 태촌면인가요? 거기도 티수장을 갖다가 큰돌 쌓기로 예쁘게 해놔서 수계가 많이 흐르는 집수역이 면적이 넓은데 이런 데는 상시 물이 흐르는 데는 물을 받아놨다가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소방차가 또 진화 차량에 가서 물을 떠서 분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수 사례입니다. 소가로 5번 내화수림대 설치. 산불의 강한 수정은 존치하거나 성토 부분에 근주 이식을 해서 내화수림대 역할을 한다. 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물풀의나무 이런 것들, 황벽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존치해야 됩니다. 내화수림이기 때문에요. 내화수정이니까 물러미 포장의 설치. 물러미 포장, 이제 물러미 포장은 우리가 산불 진화 임도가 소계를 통과하는 지역에 이제 물이 상시 흐르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제 겨울에 얼어서 안 된다 반대를 많이 하는데 집수역과 그 봐서 물러미 포장 또는 세월계를 설치해야 된다. 이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대피소 및 차돌림 장소 이 양식을 반드시 대피소의 설치 기준, 간격, 너비, 유효 길이 그리고 차돌림 곳의 너비를 10m 이상으로 한다. 반드시 써야 됩니다. 정차 작업장의 설치 기준은 간격, 너비, 유효 길이를 500m, 7m, 20m 반드시 써야 점수 나옵니다. 그리고 노면, 성토, 절토, 성토, 피해 방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옹벽, 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노면을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절토, 성토 작업을 하기 전에 원집안에 미리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절토, 성토 작업을 해야 한다. 붕괴 방지입니다. 절토사면의 길이가 긴 구간에는 절토사면 또는 절토사면의 경계 바깥쪽에 대, 돌 등을 이용해서 배수를 설치한다. 절토, 성토 사면에서 용출수가 나오는 지역은 용출수의 처리를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절토, 성토 사면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부에 배수 기능이 포함된 안정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다.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 방지를 위해 총 사업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 안정과 피해 방지에 투입해야 된다. 수해피해가 많이 난 성토면의 구조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 벌어먹기 위해서 절토면에 구조물을 많이 집어넣고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감리원들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2. 절토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은 암석지와 연암 경암 그리고 토사지역 수치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비고란에 1, 2번도 외우고 그리고 3번 성토. 성토는 충분히 다진 후에 이를 반복해서 쌓아야 되고 성토한 경사면의 기울기는 1대 1.2에서 2.0 범위에서 이 수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성토 나비가 1m 이하이고 지역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토 사면의 기울기는 5m 이내로 하고 다만 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토 사면의 보호를 위해 옹벽, 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임도 구조물의 설치부터는 산불 진화임도 유튜브 2편에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